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부동산을 들여다보고 대구처럼만 한다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도 잡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대구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의 주택을 제가 수천 개를 거래했지만 대구 시장의 부동산을 제가 많이 거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분들의 심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뭘 살지 말지를 결정한 건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연구한다면 뭐 저 같은 또는 경제적인 이런 현상을 연구하기보다는 저희 와이프 심리를 연구해야지 집값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집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분들의 심리를 모르니까 대구 전문가는 아니라고 먼저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전문가, 그쪽을 거래 많이 하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한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급이 정답, 대구가 보여준 집값 안정 모범 답안이다 라는 기사를 가지고 한번 서울의 주택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연이어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대구가 그랬답니다. 자, 서울은 인천, 경기, 세종, 충남까지 몇십 대 1이 기본이다. 아니죠, 요즘은 거의 뭐 몇백 대 1이 기본이죠. 근데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아마 가점이 안 돼서 집을 못 받는 젊은 층들이 보게 되면은 감격할 정도로 가서 줍줍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수도권에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4년간 12만 가구가 공급이 돼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숫자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가장 많이 집값이 뛰었던 4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58.2%가 뛰었습니다. 정말 많이 뛰었죠. 서울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64.6%가 뛰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완만하게 뛰는 동안에 전국의 아파트 값이 최근 1년, 2년 동안에 정말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가격이 잡혔는데 그 기간에 대구의 부동산은 27.8% 계속 안정화된 가격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부동산도 오르긴 오릅니다. 그러나 이게 안정화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적응되는 가장 안전된 완만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부럽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64.6%가 뛰었는데 주택 종합 단독 빌라까지 포함한 가격은 64.4%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단독 빌라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러니까 단독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요게 서울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은 보통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왜?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과 주택 종합 상승률이 굉장히 차이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대구는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이상적인 가격 상승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도심에도 공급하고 신도시에도 공급하고 재건축을 통한 공급까지 안정화 골고루 공급했다는 이런 사례를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대구의 모습은 지속적인 신규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2019년에 약 2만 9천 가구, 지난해 2020년에는 3만 5천 가구, 올해는 3만 가구 해가지고 4년 동안 12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주택수가 100만 호임을 생각하면은 최근 4년 동안 12%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 이 입주를 시작하니까 집값이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서울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가 100만 호인데 그죠? 인구는 240만이고요. 서울은 4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95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4년 동안 12만 가구를 공급해서 이것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3만 가구씩 매년 입주를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400만 가구인데 매년 지금 현재 입주하는 물량이 3만 가구고 이것도 2022년에는 2만 가구대로 줄어요. 2023년대 때도 2만 가구로 또 줄고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본다면은 서울은 1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돼야지 현재 이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에서는 12만 가구가 매년 입주를 해야지 안정화가 될 수가 있는데 택도 없는 4분의 1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수요하고 공급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결국 수요를 어떻게 해요? 4분의 1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서울이라든지 또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공급을 하지 않고 억제했던 약간 뭐라 그럴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아주 더 4분의 1 계속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3만 가구 정도를 갖다가 물량을 12만 가구로 늘려야 되는데 이게 도심 내에서 12만 가구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만 가구씩 나누어서 신도시에서 6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6만 가구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만 가구 정도가 공급되는 시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공급량을 늘리고 있죠. 4년 동안 안 하다가 한 번에 하니까 얼마나 많이 늘려야 될까요? 뭐 4년 12만 가구 플러스 4 곱하면 48만 가구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총 숫자도 어떻게 본다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48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되면 집값이 완전히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400만 가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헌 아파트 못 쓰는 집까지 포함해서 400만 가구가 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효용을 40년이 지나면은 집이 너무 낡아서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매년 2.5%씩은 새로운 집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400만에 2.5%니까 매년 10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고 이걸 4년으로 치면 40만 가구 정도는 매년 공급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동안 4, 5년 동안 그동안 워낙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란 것까지 친다고 한다면 48만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만 가구로 매년 공급을 입주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입주 물량이 언제쯤 나오냐면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도 빨라야지 2027년에 입주가 가능하고 신도시도 진짜 빨라야지 2026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물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수요를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물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더군다나 재개발은 또 이주 수요도 발생하니까 기존 집을 또 허물어야 돼요. 그럼 더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기존 매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끔 쏟아지게끔. 왜냐면 보유세하고 취득세를 엄청 높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또 집을 사는 구조는 완전히 막아놨어요. 그리고 집을 쭉 가져가는 것도 힘들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만 굉장히 많이 인하시켜준다고 한다면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반대로 흘러갔죠.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에서 공급을 좀 늘려주고 수요를 유지시켜주면 가격이 잡히는데 공급은 전혀 하지 않고 공급을 완전히 억눌러 버렸죠. 제로죠, 제로. 그런 상태에서 수요만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게 공급이 매년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억누른 수요보다도 더 공급이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게 기존 매물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급은 거의 기존 매물 제로인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어쩌다 하나씩 거래되는 거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이 악순환인데 이 수요를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지금 약간 자승자박에 빠졌어요. 왜냐면 이 수요를 풀어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적폐라고 해서 적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적폐, 임대사업자는 적폐, 집이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 선악을 구분해서 싸움을 붙이다 보니까 이 적폐, 이 수요를 풀어주는 정책을 쓰다 보면 본인들이 적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 현재 자승자박에 빠진 이 상태를 어떻게 풀지, 이거를 어떻게 하든 풀어서 2026년까지 저희가 버틴다고 한다면 이때는 좀 상황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 당장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 워낙 그동안 공급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풀지, 대구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결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대구의 6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7%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그렇게 많이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여전히 꾸준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화폐를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를 절반 정도 이하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0.17%가 서울은 0.1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량이 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0.11%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수요를 갖다가 4배, 5배를 억눌렀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 억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부동산 상승률은 0.25%니까 0.17%라고 한다면 그 일반 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구 부동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구도 확실하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성구 같이 좋은 지역은 역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렇지가 않은 외곽 쪽의 집값이 안정화가 돼서 미달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성구 가서 비싸게 아파트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봐라 바깥에 미달도 나고 있고 공급 입주 물량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수성구의 전세가도 아주 많이 뛰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 미달을 받을 필요가 없죠. 좀 기다렸다가 자기 상황이 됐을 때 집을 사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편안함. 더군다나 외곽 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파트만 나왔다 그러면 청약을 무조건 넣잖아요. 내가 살고 싶지 않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구하고 수도권의 차이니까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낮아졌는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대구의 청약률을 볼 수가 있는데 33.9대 1 작년에 이게 8.5대 1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4년 동안 물량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그리고 이게 중심부는 굉장히 청약률이 20대 1이 넘지만 외곽 쪽이 굉장히 2대 1 미만으로 굉장히 외곽 쪽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넣으면 한 번은 당첨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편합니까? 그리고 가점도 2019년 39점에서 23점으로 떨어졌어요. 뭐 서울은 기본, 수도권은 65점 아니면 아예 넣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부럽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몇몇 아파트는 이제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897호인데 그러니까 적지만 그래도 이런 미분양 890, 약 1000세대 가까운 거를 가서 집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부럽다고 그렇죠. 많이 부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 대구 같은 경우 4월과 5월 대구에서만 11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접수를 이제 받고 있고요. 이것도 정말 뭐 그만 읽을까요? 너무 부럽나요? 자, 대구의 얘는 분양가가 20%가량 오르면서 주택 구매를 주저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너무나 긍정적인 게 우리는 분양가가 비싸면 그죠? 분양가가 비싸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에 분양가가 비싼 지역은 미달이 나는 거고 저렴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막혀 있고 뭐 아파트 외곽 쪽에 아파트 받으면 최소 피가 4억에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15억까지 프리미엄이 발생하니까 이건 노또다 보니까 무전 청약만 했다 그러면 보통 뭐 100대 1, 1000대 1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충분한 공급이 고분양가 현상과 시장 가격 안정. 그러니까 충분하게 물량만 많아지면은 굳이 우리가 뭐 분양가 상한제나 뭐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거 안 해도 시장에 맡겨놔도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부러운 제가 오늘 대구의 기사를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그 서울과 대구의 주택 보급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96%고 대구의 주택 보급률은 104%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 보급률 때문에 탄력적인 현상이 나와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공급적인 부분이 확실히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구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 쪽은요, 뭐 전국 마찬가지죠. 다주택자도 요즘 힘들어요. 그 다음에 1주택자인 사람도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무주택인 사람은 불만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집값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부분에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됐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값이 안정화된 또는 하락한 예가 두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공급 과잉이 됐을 때입니다. 자, 97년도는 IMF가 터져서니까 이때는 너무 불행하죠.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대하면 안 되고 2012년도에 공급 과잉. 이때 이제 공급 과잉이 어디에 많았냐면 강남에 공급 과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집을 많이 공급하면은 가격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남 집값이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전국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동산들이 강남을 따라 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남 집값이 잡힌다고 한다면 전국의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잘못한 게 있죠.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게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유도한 거라고 다름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공급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 공급을 자,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에서 35억으로 뛰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강남에다가 여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면 늦어요. 이건 실기예요. 왜?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를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새롭게 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빨라야 3년 정도 이상은 지나야지 분양을 할 수가 있고, 본분양, 본청약, 그 다음에 7년은 지나야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실각해요. 20억이 35억이 다시 또 50억으로 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지를 저는 미리 확보해 놨으면 좋겠어요. 미리 한 10만 가구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자. 이게 토지 비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토지를 미리 비축해서 위기 때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재원은 이미 종부세라든지 또는 양도세를 워낙 많이 높게 해놔가지고 재원은 돈 많이 걷어놨잖아요. 이 재원을 가지고 쓰고 이 10만 가구 중에서 1만 가구는 미리 공급을 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10만 가구에 사는 사람들, 이주자택지, 뭐 협의자택지들을 미리 공급해서 여기 들어가 살게끔 하고 나머지 9만 가구를 항상 비축을 해놓는 거죠. 이거를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를 주세요, 농사를. 그러다가 이렇게 20억짜리 아파트가 35억으로 뛸 때 이 농사 짓는 이 9만 가구는 바로 분양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3만 가구 정도를 35억으로 아파트가 뛰었는데 15억 정도에 바로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 35억짜리 아파트가 하락할까요? 또 50억으로 뛰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얼마 전에 그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찍어내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만 토지 비축법에 의해서 토지를 강남 쪽에다 비축해 놓으면은 빵처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각을 해서 실기를 해서 부동산 값이 뛰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의 사례 우리가 이제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좀 미리미리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 좋은 일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는 같은 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미리 어떤 정보건 미리 좀 해놓으면 다음 정부가 또 다음 정부가 쓸 수 있게끔 미리미리 해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동산 값이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택이 있어서만큼은 지금 내가 강남에는 못 살지만 서울 외곽을 돌아봤더니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공급 경쟁률이 한 1.2대 1밖에 안 돼서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고, 뭐 물가 상승 때문에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내가 5년만 열심히 모으면 8년만 열심히 모으면 저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고, 제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놔 주십시오. 자,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